여러분 안녕하세요. 빼드로입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좋은데 시험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내가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 뽀개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좀 더 잘 보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좀 집중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스페인어 뽀개기라는 이름을 걸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스페인어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페인어 실력을 높이는 것보다 시험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 방법이 꼭 맞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이 방식, 알려드리는 방식이 다 맞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한 분이라도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거, 그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던 저의 생각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도움이 됐다라고 댓글이나 또는 따로 쪽지나 더 다양한 루트로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를 이렇게 찍으면서도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더 연구해서 가르쳐 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이제 잠깐 저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문법과 독해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법 파트는 배점이 5점짜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스 스페인어 시험에서는 듣기 파트와 독해 파트는 8점씩, 문제 하나당 배점이 8점씩이라 문제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많은 점수가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데 5점씩이니까 그 둘보다는 좀 덜하다, 부담감이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파트는 400점, 독해 파트도 400점, 나머지 200점이 문법 파트인데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법 파트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문법 파트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법 파트는 독해 파트랑 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듣기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법 파트와 독해 파트가 이루어지는데 문법을 다 풀고 독해를 풀어야 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이랑 독해 파트가 시험지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순서상으로는 문법 파트가 먼저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독해 파트를 먼저 다 풀고 내가 문법 파트를 푼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나온 순서대로 풉니다. 문법 파트를 먼저 다 풀고 그다음 독해 파트를 풀거든요. 대신에 독해 파트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저도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보면은 독해 파트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듯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했었던 억울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해 파트는 문제 하나당 배점이 8점이나 되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점수를 확보를 하시려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아예 마음을 잡았었어요. 잡아서 문법 파트를 빨리 풀고 독해 파트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법 파트를 시간을 좀 정해놔가지고 내가 이 시간 안에는 내가 문법 파트를 다 봐야 나머지 독해 파트를 좀 여유롭게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문법 파트를 먼저.
그래서 문법 파트를 예전에는 제가 뭐 이런 문제는 뭐 3초 만에 푸셔야 된다, 5초 만에 푸셔야 된다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10초에서 15초 사이로 한 개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거나 바로 아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뭐 5초 안에 풀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파트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 독해 파트를 푸는 게 가장 시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오랫동안 잡고 고민해서 문법 파트의 문제를 풀어내면은 참 좋겠는데,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정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찍게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보자마자 모른다 그러면 찍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지금 찍나 나중에 찍나 어차피 찍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딱 모르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문법 파트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법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야 뭐 플렉스 스페인어 뽀개기 책에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에도 그렇고 유튜브 다른 영상에도 그렇고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자고요. 보자마자 내가 정답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은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은 문법 오류 찾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3가지예요, 3가지. 자,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뭐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관형어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동사, 시제에 따라서 여기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 거냐. 두 번째는 한 문장이 주어지고 밑줄이 쳐져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건 동의어나 동의문을 찾는 문제인데, 이건 100% 순전히 어휘 문제죠, 어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휘를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듣기 파트에도 도움이 되고 독해 파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푸셔야 돼요. 듣기 파트가 30분 끝나고 나면 문법과 독해 파트는 90분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0분 동안 푸는 시험이에요. 듣기 파트 음성 지문이 30분 안에 끝나면 이제 끝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법 파트나 독해 파트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로 10분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뒤에 독해 파트에서는 문제가 50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개 문제를 푸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다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 문제당. 결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플렉스 독해 지문 길이도 좀 짧아지고 난이도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을 볼 때 독해 파트에서의 그 50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푼다는 거는 굉장한 압박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아요. 보자마자 딱 이건 이 문제, 이건 저 문제. 물론 너무 빨리 풀어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법 파트는 좀 시간 관리를 해주시고, 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개 문제당 1분 30초 이상을 좀 넘어가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좀 풀면서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1분 30초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는 독해 파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스페인어 뽀개기에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야 점수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의 독해 파트에 있는데, 이 독해 파트에서는 문제 유형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일치하는 것 또는 불일치하는 것 찾는 것. 지문과 내용이 맞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주제 또는 제목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3번째는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광고하는 글이 나왔다라는 게 나왔으면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왜 그랬느냐, 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여행한 순서는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독해는 마찬가지로 이게 스페인어로 이루어졌다 뿐이지 우리가 국어 문제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국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데, 주제 제목 찾기는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시로 나오거나 또는 전체 지문 내용 중에 일부분만을 언급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주제나 제목이 될 수가 없겠죠. 문제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많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스닝의 주장이나 아니면 어떤 글의 주제는 항상 첫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면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문과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건데 4개의 보기들 중에 지문과 빠르게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을 법한 보기들이 있어요. 그런 보기들을 빨리 지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대조해보고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틀린 거냐 아니면 맞는 거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정답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고 빠르게 좀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세부 정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질문 자체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물어보는 부분만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독해 파트는 그냥 술술술술 읽어가지고 내가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독해 파트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문을 전체 다 해석하지 않고 푸는 거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서 내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해 파트 같은 경우도 문법 파트가 얼마 만에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시험 끝나기 종료하기 5분 전부터는 문제 풀던 것들을 멈추고 마킹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마킹을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나 내가 중간에 풀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지라고 별표 표시했었던 것들도 마킹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요거 마지막 고민하다가 마킹을 이제 완료를 하죠. 시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페인어 실력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늘리는 공부를 하심과 동시에 반드시 시험을 어떻게 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어떻게 잘 봐야지, 시험을 잘 봐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미리 이제 시험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시험을 잘 보는 방법도 같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이라도 시험 점수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목표한 점수대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를 할 때 내가 물어볼 것이 없거나 또는 혼자 공부하기가 외롭다 이런 분들은 스페인어 뽀개기 네이버 카페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셔서 같이 들어와서 가입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고 질문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또는 모른다면 찾아서라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답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플렉스 스페인어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이 페드로가 알려준 이 스페인어 뽀개기를 봤더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시험을 좀 잘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빨리 목표를 이루시고 스페인어 시험 빨리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페드로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Que tenga muy buena suerte. Chao.